전기차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에서 꽤 선전을 하고 있다는 예.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고 예.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불이 나면 잘 꺼지지도 않고 큰 화재로 이어지기도 해서 이게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도 많습니다. 안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부경대 금속공학 전공 왕재필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 왕재필 교수입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게 뭐 주식 시장에서 연일 뭐 계속 뭐 올라간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 규모가 뭐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 겁니까? 예,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한 8천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어휴, 예. 그중에 이제 전기차 신차 판매량이 한 800만 대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한 68% 증가를 했고요. 전체 글로벌 판매량의 한 10% 정도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가별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단연 전기차 최대 시장으로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유럽, 미국이 전 세계 판매량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량이 한 16만 대 해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해서 향후 25년, 30년도에는 한 5천만 대 정도 전기차 시장이 증가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2030년도에는 한 44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그룹별로 보면 1위는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네네. 이어서 중국의 BYD 그리고 중국의 상해 기차가 2, 3위로 달리고 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 점유율이 한 73%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향후에 전체 30만 대 판매량 중에서 한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 뭐 택시도 많이 전기차 맞습니다. 예. 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셨는데, 근데 특히 또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잘 되고 있다 하던데 이유가 예, 있습니까? 국내 메이저 3사가 있는데요. 네네. 예,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하고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메이저 3사가 작년에 수주한 금액이 한 100조 원이 100조 넘는데요. 와. 이게 이제 국내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하고 버금가는 네. 규모고요. 조만간에는 반도체를 능가하는 국내 최대 수주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 메이저 3사가 전체 시장의 한 45% 정도 점유하고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 기술은 다양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 혼합물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특히 용량이라든지 출력, 안정성 등 다양한 사용 조건을 최적화하는 게 핵심 기술인데요. 예.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행착오와 경험 그리고 이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국내 이 메이저 기업들이 예. 어떤 장기적인 꾸준한 투자를 해왔고요. 특히 이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제조 설비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인데 20, 3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아주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2차 전지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육의 어떤 지배구조 특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규 유망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과감한 투자라든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한국 대기업은 어떤 오너의 결정이 내려지면 좀 일사불란하게 투자와 관련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이 국내 제조 기업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전자, 화학 소재, 그다음 물류 기업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노하우와 핵심 역량이 한 곳에 모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여담입니다만 예. 진짜 초보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왜 2차 전지라고 하는지. 장하차집에 사실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요. 왜 2차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전지, 2차 전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전지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한번 쓰고 나면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는 것을 1차 전지하고요. 2차 전지는 충전 방전에서 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분명히 모르신 분들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 질문.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모르니까. 그 전 세계가 예. 전기차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배터리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배터리 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있는데 예. 전기차 배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 전기차 원가의 한 45%가 배터리 비용입니다. 어. 즉 전기 자동차 제조 단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2,4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네. 키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성능 여하에 따라서 전기차 성능도 좌우가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 제로백, 예. 그 다음에 주행 거리, 제로백은 그러니까 일시에 딱 출발하는 거.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네. 걸리는 예. 제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안정성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배터리하고 다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이 수초 만에 온도가 800도, 1000도가 네.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네.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예. 급격한 이제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이 배터리의 안정성 확보도 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예. 전기차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배터리이기 때문에 예. 중요하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시장과 기업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설명을 들어도 모를까봐 여쭙기가 두려운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뭡니까? 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배터리라고 하면 흔히 얘기해서 뭐 양극, 음극,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네. 분리막, 전해질. 이라고 되어 이 어렸을 때 네 배웠죠. 가지, 예. 이 전해질인데요. 이 전해질이 바로 이 전자를 이동을 도와주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네. 예. 이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지금은 다 액체입니다. 액체. 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가 고체라는 됩니다.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 지금 쓰는 거는 지금 전해질이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우리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고체로 된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왜 고체를 해야 돼? 왜 중요하냐라는 네. 게 또 의문이 나올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이 바로 제일 큰 부분이 이 용량하고 안정성 부분입니다. 예. 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나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액체 전해질이 노출이 되면 이 화재 위험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게 화재 위험성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이나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데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높은 안정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에너지 밀도가 이제 그 기존의 액체 전해질보다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은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의 모듈이라든지 팩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안전 설비들을 덜 갖출 수가 있고, 그래서 부피당 밀도를 높여서 더 많은 배터리를 우리가 전기 자동차 한 대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전고체 배터리 쪽에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화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 다 액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예, 고체를 예. 만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담기도 편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가장 좋은 곳이죠. 일본이라고 하던데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를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0년에 한 6천만 달러, 그래서 연평균 한
한 4~5% 정도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예. 27년에는 한 4억 8천 달러로 큰 시장을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선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 제가 말씀드린 LG 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업체들도 현재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대학하고 연구기관들과 함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6년도에는 뭐 고분자계, 네네. 30년도에는 황화물계, 그리고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도 각각 황화물계 배터리를 2030년도에는 예. 상용화를 꼭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2030년도 정도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상용화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2차 전지라 부른다까지는 예, 확실히 예. 오늘 알았는데 예, 예. 근데 이것도 결국은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예. 폐배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전기차가 많아지면 폐배터리도 증가될 텐데 맞아요. 이거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발생량의 증가 이 수는 전기차 수요하고 배터리 수명하고 다 관련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를 처음에 구매를 하고 했을 때 신품 대비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차 구동 배터리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구동으로서는 사용을 못하니 이제 에너지 저장 가치로 재사용을 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폐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금속 물질이라든지 또는 전해액 등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유가 금속 등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해소하는 것도 이어지는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이 보관 단계에서 이 배터리 화재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파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전해액을 제거하는 이런 전처리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처리 단계에서도 화재 위험이나 그다음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배터리를 재활용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저 왕재필 교수님이 듣기로는 요 예. 폐배터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느냐, 예. 수거할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딱 연구 분야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 예. 뭐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재활용 시장의 핵심은 예. 원료 물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냐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도 이 요게 맞추어서 이제 규제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 보관 용량을 확대해 주는 게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지금 국내 재활업계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뭐 폐배터리라든지 공정 스크랩 같은 게 31분까지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31분. 예. 그래서 다양한 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완화를 할 수 있고요. 이 같은 법령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발전 속도를 현재 법령이 못 따라가니 현재 산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네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네네. 여쭐 게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예. 우리 청취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더워가지고 전기차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던데 예. 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다양한 예방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적절한 충전량을 유지하는 거고요. 즉 과충전은 피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가 우리 자동차 하부에 이렇게 네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비포장을 운전할 때는 서행 운전이라든지 안전 운전에 유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부의 배터리 팩이 손상을 입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 시설 안전 수칙에 따라서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예. 특히 비 오는 날 충전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예. 예, 예.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합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포트라든지 다양한 충격 방지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절연 재질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폭발이나 감전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실내 충전소 이용을 적극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 야외에서 충전하면 비가 올 때. 예, 예. 물론 이제 절연이나 설계적으로 보완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예. 그걸 100%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지하 주차장에서도 충전 많이 하시다고요? 예, 그렇죠. 그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하는 예. 경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뭐 우리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하에 이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2차 사고 대형 화재로 네.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특히 지하는 환기가 안 되고 유독성 가스가 가득 차면 2차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수조라는 게 있는데 이동식 소화 수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막이 판을 배터리 높이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고요. 질식 소화 덮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덮개를 덮어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예, 예. 네. 그 소방 훈련할 때 늘 이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예, 예, 참고하시면 더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예,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그래도 왕재필 교수님 설명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다음에 또 예. 뵐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경대 금속공학과 왕재필 교수였습니다.